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노무된 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계약금과 위약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체결을 하실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들어보시고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약금 약정 설명을 할 때 해약금 약정과 동시에 위약금 약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보면 이제 매매 계약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도인이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 매수인이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약금 약정이에요.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특약 내용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의 약정의 일종이에요. 위약금 약정을 특약한 거죠. 위약금을 약정을 한 거죠. 이런 위약금 약정이 이제 거래 현실에선 되게 자주 있는데 이런 거를 민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손해배상액 애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뭔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이 매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액수를 미리 정한 거를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계약금.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뭐 계약금이 1억이라고 하면 2억을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고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계약금 1억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를 하는 걸로 손해배상을 가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거를 이게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상 재판에서는 이 추정을 뒤집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예정은 부당에 과다하면 적당히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좀 러프하게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위약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계약금이 전체 매매 대금의 10% 정도 하면 감액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위약금 약정하고 아까 뭐 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위약을 이제 법률상 용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위약금 약정과 채무 불이행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중요하냐면 특약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약금으로서 그 채무 불이행 유형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이 되냐, 위약금 약정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했던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사례예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갑과 을 사이에 공장하고 공장 용지 70억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계약금이 7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특약사항란에는 이와 같이 위약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은 매도인이었어요. 매도인. 상대방은 매수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위약금 약정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단위가 크잖아요. 그게 계약금이 7억이고 중도금이 30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약 관계는 사실 더 복잡한데 단순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은 당시에 7억을 지급을 했어요. 매수인이. 그리고 중도금은 3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30억이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중도금 지급 기한에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급을 못한 게 이유가 뭐냐면 매수인 을은 네가 이 물건, 부동산, 공장하고 공장 용지를 담보 물건으로 제공을 해서 내가 이걸 담보로 30억을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 매매 목적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중도금을 지급을 못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고 물론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어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아니다. 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네가 왜 중도금을 제때 지급을 못하냐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을 했냐면 중도금이 3개월이라고 그랬죠. 잔금은 중도금 지급 기일로부터 2개월 후였어요. 의뢰인한테 물어봤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싶냐. 을을 믿을 수 없다. 계약을 물리고 싶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중도금 지급 기간 지났죠. 그러면 첫 번째 중도금 지급 기간 지났다. 지났으니 뭐 언제까지 한 3주 정도 말미를 주고 지급하라고 이행 최고를 하고 최고를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여기에 이때 지급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우리 받았죠. 그러면 지급기한을 정한 이행 최고 기간으로 3주가 지나면 계약이 해제가 의사표시된 게 가름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남는 거는 이제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인데 원상회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은 게 없죠. 계약금 받은 건 있죠.
있죠. 그쵸? 근데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게 1항이 있었죠? 위약을 했을 경우에 매도인 100, 매수인은 위약을 하면 계약금 포기. 그래서 저희는 계약금 7억을 몰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계약금을 몰차하겠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핵심은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에요. 근데 여긴 계약서에는 위약이라고만 적혀있죠. 위약이라고만. 그러면 이거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이 위약금 약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뭐 이항이라고 적혀 있어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위약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행불능이라고 여기를 적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불능 했을 경우에는 100, 매수인이 이행불능 했을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그럼 적용이 안 되겠죠? 이건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행불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이거를 1항이라고 안 적고 2항이라고 적어놓고 매도인이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넌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 했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계약이 이행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특약을 2항으로 적어놨으면 이건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약정이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 소송에서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을 하지 못해서 패소했습니다. 7억 전부 다 물치됐어요. 그 계약서에 그런 특약사항을 넣지 않아서 7억을 그냥 허공에 날린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7억이라는 큰 돈을 7억 다 물치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지만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위약금 약정을 아예 안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실상 중도금 지급기한하고 잔금 지급기한의 그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30억에 대한 지연이자 연 5%의 지연이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잔금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두 달치 30억에 대한 5%면 얼마겠어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됐겠죠. 이런 약정이 없었다고 하면,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고 하면 한 뭐 몇 천만 원 지연이자 좀 물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7억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그 위약금 약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매매 관련된 사례인데 이것도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한 3억 정도 했어요. 계약금이 1억 3천. 계약 당시에 중도금이 얼마, 그 다음에 잔금 얼마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계약금을 다 줬어요. 중도금 뭐 잔금 이런 남아있는데 잔금 치르면 동시에 서류 주고받고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개사무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매도인 왜 안 나오냐? 이게 아파트가 사건할 당시에 급상승기였어요. 급상승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뭐 2억 막 3억씩 오르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을한테 매수인한테 저희 의뢰인이었어요. 처음엔 2억을 더 얹어주면 팔겠다. 안 나오는 거예요. 중도금 이때도 안 나오고 일단 안 나오고. 정 안 되니까 1억만 더 올려주면 팔겠다면서 결국은 계약을 이행을 안 했어요. 계속 이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행 거절.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급상승기니까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싶다. 이행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이 뒷이야기가 있는데 매수인이 이걸 아파트를 사면서 대금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이걸 다시 임대를 놓은 거예요. 보증금이 7억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7억짜리 전세를 놓은 건데 이전을 안 해주니까 임대를 못 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 계약금이 7천이었어요. 요거 임차인 받아가지고 대금 지급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못하니까 임차인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이 이행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준 계약금 7천만 원에 7천만 원을 얹어서 임차인이 준 거니까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7천만 원 뭐 받은 건 토해내고 7천만 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싶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요러한 위약금 약정이 있었어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불이행했을 경우에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저희 의뢰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계약 유지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제 저희 1심에서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손해배상액이 1억 3천이죠. 그쵸? 1억 3천이지만 이게 실제로 요거 7천만 원 물어준 거로 손해를 보면 7천만 원이 성내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약정이 적용이 된다는 걸 전제로 1억 3천을 청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거는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전제하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천만 원만 손해배상을 받고 끝났는데 물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의뢰인이 이쪽에서 뭐 1억 얹어줘 2억 얹어줘 하는 말들을 다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행 거절이 인정이 돼서 이것도 이전도 받고 손해배상도 받았는데 이 문구를 이렇게 작성하는 바람에 1억 3천을 못 받고 7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1항처럼 이렇게 적었으면 그냥 1억 3천을 받았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완전 달라진다. 6천만 원 차이 나죠. 그래서 계약서 쓸 때 향후에 본인이 어떤 상황이 예상될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막 급상승기에 있다, 아파트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하여튼 급상승기 있을 경우, 뭐 근데 급하한게 있다, 매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서 위약금 약정을 쓰냐 마냐, 쓰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쓰냐, 이런 것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소송에 분쟁이 붙으면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약금 약정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 어떤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쓰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잘 모르시면 변호사님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고 실제 계약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